크리스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왜 사람들은 MBTI에 빠져 있을까?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주제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의 MBTI에 열광하는 이유나 그리고 제가 MBTI를 처음 알게 된 계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MBTI, 저의 MBTI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정말 MBTI에 열광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정말 유튜브, 그리고 틱톡, 인스타그램에 MBTI 관련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인기가 덜하지만 그래도 아직 MBTI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TV쇼, 예능에서도 MBTI가 빠지면 아주 섭섭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주제 MBTI 얘기해보면서 여러분과 MBTI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MBTI 때문에 있었던 재밌었던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MBTI를 언제 처음 알게 되셨나요? 저는 MBTI를 예전 친구들과 모임에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때 MBTI가 유행하고 있었던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제 MBTI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술자리에서 친구 중 하나가 너는 분명히 ENTP일 거야 라고 말했어요. 처음엔 그게 뭐야? 라고 생각했는데 친구 말을 듣고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ENTP라는 MBTI가 나오더라고요. 설명을 읽어보니까 토론을 좋아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또 감정보다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다른 설명들이 전부 저의 성격과 잘 맞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MBTI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코로나가 있을 때 사람들이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이 MBTI 검사 그리고 MBTI 성격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더 인기를 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MBTI 모르면 시대에 뒤처지는 그런 주제가 되어버렸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MBTI가 단순히 재미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심지어 직장 내에서도 서로의 MBTI 유형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왜 이렇게 MBTI가 유행을 하게 된 걸까요? 제 생각엔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 다른 사람을 더 깊게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많아져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정말 예를 들면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알고 지내지만 실제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친구들과 얘기도 많이 하고 정말 하루 종일 어울려 지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나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단체가 더 중요한 인생을 살았었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을 많이 하는 시대로 되면 될수록 정말 타인에 대한 관심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기회는 줄어들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돌아볼 기회가 더 많아졌고 세상 사람들 모두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욱 궁금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알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더 잘 표현할 욕구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MBTI 영어 알파벳 4글자로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MBTI가 유행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숏폼,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좀 빨리 뭔가를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과 길게 얘기하고 깊게 알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보다 알파벳으로 빠르게 다른 사람을 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렇게 뭔가 짧은 것을 선호하는 그런 성격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MBTI도 더욱 유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MBTI 덕분에 재밌었던 일이 있었나요? 혹은 뭐 깨닫게 된 것도 있었나요? 저는 재밌었던 일은 친구들 모임이 원래 있었는데 MBTI를 원래 서로 모르고 있었어요. MBTI가 유행하지 않았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과 모여서 뭐 나중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리고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이미 토론을 한 상태였는데 서로 잘 아는 상태에서 이제 MBTI가 유행을 했고 MBTI 검사를 해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얘기했었던 서로 간의 관계, 뭐 누구랑 누구랑 더 어떤 점에서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이 딱 들어맞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MBTI가 믿을만한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유형 설명에 따라서 저희 관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친구 모임이 딱 맞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 사이를 더 잘 유지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이후에 다양한 MBTI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전에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근데 MBTI가 유행하고 나서 좀 더 그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MBTI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잘 설명해 놓은 글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다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적어 놓은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나랑 다른 사람들이 이런 유형, 저런 유형이 있구나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할 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MBTI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해요. 물론 MBTI가 단점도 있죠. 사람들을 16가지 종류로 나눠서 너무 쉽게 성격을 정해버리거나 또 뭐 자신의 성격 혹은 타인의 성격을 하나로 너무 빨리 정하게 되는 그런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MBTI와 같은 도구는 어떤 사람이 사용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MBTI 그런 설명을 참고 자료로 두고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저는 MBTI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전에 MBTI 말고 한국 사람들 혈액형을 보고 사람 성격을 정했거든요. 혈액형 4가지만 보고 사람 성격을 판단했는데 그것보다는 16개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리고 16개면 제 생각에는 아주 자세하게 여러 사람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MBTI에 대해서 10분 정도 짧게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MBTI가 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MBTI와 실제 성격이 잘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의 팟캐스트 재밌게 들으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